네, 오늘 기업에서 벌어진 이슈 살펴드릴 텐데 두 개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SK네트워크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SK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부설에 오르는 이슈가 좀 있네요. 회장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 경영권 뭐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SK라는 게 뭐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옛날에 성경으로 이제 교복도 많이 만들었었고 성경을 갖다 이제 바꾼 게 SK이고 그러면 성경이 원래 하던 이제 해당 사업이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 SK 텔레콤으로 SK그룹이 인지도가 제일 높지만 원래는 성경 직물에서 시작했는데 성경 직물의 사업 부분이 SK네트워크스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의 모기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SK네트워크스를 예전에 이끌었던 최신현 회장이 성경은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큰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제 최정건 회장이 창업주고 최정건 회장이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최정현 회장이 맡아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정현 회장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 최정현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SK그룹은 최정건 회장의 그쪽에서의 물려받아야 되지만 워낙 빨리 돌아가신 바람에 최태원 회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사촌 형인, 그러니까 SK그룹의 입장에서는 장자에 해당하는 최신현 SK네트워크스 회장을 갖다가 뭔가 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 아니 왜 SK그룹에서 SK네트워크스에서 왜 시대착오적인 이런 결정을 했지라는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그 의문을 달 수 있는 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에 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사촌 형이자 또한 SK그룹의 일종의 적통을 굳이 따진다면 적통을 갖고 있는 최신현 회장을 갖다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오늘의 최신현 회장이 왜 SK네트워크스에게 무리수를 뒀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인데 예. 다시 이제 경영권에 참여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부터 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최신현 회장이 그 SK네트워크스 회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사기업을 위해서 약 560억 원 정도 회사 돈을 갖다가 뺐어요. 횡령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인데 엄청난 범죄가 처음 일어나면은 일단은 해당 회사 측에서는 대개는 해당 회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원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근데 경영에서 물러날 때 최신원 회장이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저희 코너 앞부분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통로로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최신원 회장이 예전 같은 회장은 아니지만 SK네트워크스의 명예회장으로 복귀한다고 이제 SK네트워크스가 이제 보도자료 되고 공시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푼도 아니고 보통 이제 특수경제가중법이라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거기에 형량이 더 추가되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사실은 어쨌건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임원에 해당하는 자리, 임원에 해당하니까 회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운전기사도 줘야 되고 차량도 배치해야 되고 사무실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SK네트워크스 사내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범죄자가 다시 이제 우리 회사에 돌아와서 얼마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임원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사내의 민심이 이렇게 흉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외부 주주들 입장에서 SK네트워크스 상장사인데 아니 상장사 입장에서는 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분을 왜 다시 명예회장으로 복귀시키느냐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SK네트워크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3년도에 그때는 최태원 회장 2일로에서 감옥도 갔다 왔죠. SK네트워크스 그 전에 SK글로벌이었습니다. 그 분식회계랑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최태원 감옥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이력도 있는 SK그룹에서 왜 굳이 경영권 자체는 최태원 회장으로 명확하게 확고부동한데 왜 굳이 사촌형을 다시 복귀시키냐라는 어떤 의문점 달 수 있고 사실은 누가 봐도 560억 원의 거금을 갖다 횡령했던 분이 대법원 판결도 나는데 왜 다시 이제 또 명예회장의 직함을 달면서 복귀시키느냐라고 이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직함은 명예회장이고 다시금 이제 형식적으로 임원에 복귀한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정권에서는 이렇게 좀 미심쩍은 일들을 좀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 이슈도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향후 파장은? 네. 근데 사실은 재벌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언제 그랬냐는 복귀한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4년이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1심에서는 실형을 받는데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4년으로 받는 게 무슨 공식화됐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여러 정권이 했었지만 못 바꿨죠. 못 바꾸고 이제 그대로 간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국회 과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토를 놨어요. 비토를 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반드시 통과시켰다 얘기했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 상법 382조 3항의 취지가 무엇이냐.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신의성실 의무란 무엇이냐. 법조항 그렇지 않지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신의성실 의무가 무엇이냐.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 넣었습니다. 법에 넣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법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일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SK에 상응하는 것 얘가 무엇이냐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있었고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냐. 예전에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 발행해서 불법이거든요. 안 좋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은 당시 캐스팅 보트를 줬던 양승관 대법관이 반대했던 대법관을 가리켜서 야 너네는 법을 몰라. 법에 어디 임원들이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돼 있냐.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의 취지에 충분히 맞다는 것이다. 이런 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으니까 이사들이 이제 옛날처럼 이제 거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SK네트워크스가 최신원 명예회장을 갖다 다시 불러들이는데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그저께 나온 SK네트워크 증권신고서에 나오는데 장근배 이사랑 이문영 이사가 모두 해당 SK네트워크스로 그 명예회장을 최신원 명예회장 임원 선임의 건이 그 건입니다. 거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6명 중에 2분이 반대해서 한 명만 더 반대해서도 안 됐을 텐데 2분이 반대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선임의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문영 이사는 왜 이분한테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냐. 거기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온 효과이지만 나머지 4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찬성한 4분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이나 다른 주주들이 야, 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분이 왜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오는데 당신은 어떤 명분으로 왜 찬성했냐 물어본다면 사실은 재판에 간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당 이사들은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해줬으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되고 또 추가로 알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사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틀을 안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법적 기반으로 소송을 들어갔을 때 해당 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실형 내지 배상액을 갖다가 토해내라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사들이 강연했다. 4명의 이사들은 다 특징이 무엇이냐. 찬성했던 4명의 이사들은 다 SK그룹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찬성을 했는데 어쨌건 개인은 참석할지언정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SK네트워크스에 전체적인 이제 재산세 손실을 입혔으니까 해당 입힌 결정을 한 이사들은 책임을 져라. 소송을 걸렸을 때 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사법당국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공세가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이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끼치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ESG의 일부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ESG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한동안 ESG가 되게 화두에 올랐죠. 그럼 ESG에서 주의에 대한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면 거버넌스도 임원이라는 것도 거버넌스 일환이기 때문에 범법자로 분명히 사법당국의 판결을 내린 분을 왜 굳이 얼마나 많은 심지어 최천호 회장이 70이 넘은 고령이십니다. 70이 넘은 고령이신 분이 얼마나 만큼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난관을 무릅쓰고 이분에게 상당한 많은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굳이 불러들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사들이 해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소송을 걸었을 때 재판에 몰렸을 때 이제 이분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패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에 걸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들이 이번에 아무나 어떤 소송을 승소를 한다면 상법 개정안을 갖다 추가로 개정해야 될 역풍을 맞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SK 네트워크 그 이슈 다뤄드렸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경배 회장인데 차녀 서우정 씨에게 뭔가 증여를 했다라는 거 봐서 장녀는 패스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딸이 2명 있나요? 예, 예. 서경배 회장에는 이제 아들은 없고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서민정 씨가 있었고 차녀가 서우정 씨가 있는데 결국은 서경배 회장도 뭐 아모레퍼시픽을 갖다 오늘 일구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서성한 창업주 계시고 그러니까 2세에서 3세로 승계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예전엔 서경배 회장이 장녀인 서민정 씨한테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민정 씨가 여러 가지 계열사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녀한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장녀는 결국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지분도 받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증여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여 공시를 보면 이 화면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서경배 회장이 차녀인 서우정 씨한테 무려 19만 주를 갖다 증여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명단에 장녀인 서민정 씨는 없죠. 심지어 서민정 씨는 단 한 주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민정 씨는 배제된 상황에서 차녀에게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3세로 승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 왜 장녀는 뺐을까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다른 어떤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서민정 씨가 예전엔 보강그룹의 이제 홍정환 그 3세죠. 3세하고 이제 결혼했다가 불과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서경배 회장이 사위한테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받는 과정으로 그때 이제 왜 사위에게 줬던 주식이 다시 토해냈지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상당 기간에도 서민정 씨 예정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밟아왔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서민정 씨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없어지면서 심지어 자기 갖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아모레퍼시픽은 아니고 계열사의 주식을 갖다가 서경배 과학재단에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있던 것을 어떤 걸 추정되느냐. 서민정 씨가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재벌이 아니고 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맞춰 있었다라는 이제 추정이 나왔습니다. 추정이 나온 것이 상당 근거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정 씨의 지분을 보면 지분이 더 늘어나지 않고 지분이 계속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정 씨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중요한데 예전에 지분이 있었습니다. 지분이 있었는데 그 지분이 2018년 8월 사업 보고서 이후로는 서민정 씨가 지분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서민정 씨가 지금 보시는 게 그 화면입니다. 서민정 씨가 111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서우정 씨의 지분을 갖다 증여한 거죠. 특수관계인에 서민정 씨가 등장해야 되는데 서민정 씨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서민정 씨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았거나 아니면 서민정 씨는 여전히 지분이 갖고 있지만 서경배 회장 입장에서는 서민정이를 내 특수관계인으로 등재시킬 이유가 없다. 어느 거라도 사실 서민정 씨가 3세 승계에서는 배제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우정 씨의 지분 증여를 받고 서민정 씨가 지분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확실하게 3세 승계에서 장녀가 아닌 차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숱한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회장이 내 뜻을 거역하면 다 버리고 떠나라. 약간 이런 게 좀 인상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속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차녀로 승계가 좀 굳어지는 모습 나타나는 거고 뭐 이게 또 혹시 궁금한 건 주가에 영향 미칠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주가에 큰 영향 끼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주가에 영향 끼칠 만한 사안은 무엇이냐? 그 서우정 씨가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큰 그룹을 맡아서 그러할 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사실 모든 승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그 선대 회장의 자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선대 회장 일군 경영을 갖다가 그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이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또 AI 격변의 시기에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이 시기에 이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주주들이 이분한테 비토를 넣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지 않으면 사실 어느 날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사실은 중국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곤란 행군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곤란 행군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더 폭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라는 맥락에서 서우정 씨가 그만큼의 경영 자질이 있냐. 그렇지 않다면 서경배 회장이 과감하게 미국식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전면 경영을 내세우고 본인은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중심으로서
중심만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레퍼시 내부적으로도 본업 사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승계 구도 이런 부분 좀 살펴볼 부분이 있었네요. 예, 오늘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내부 구조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해드렸습니다. 조호진 타코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